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주변에 뭐가 이렇게 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티클을 어느 정도 에디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러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꽃잎, 즉 이 꽃잎이 여러 개가 이제 날아가는 그러한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하기 위해서 꽃잎 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 이렇게 PNG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러한 그림을 이왕이면 이쪽이 그 알파가 처리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를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꽃잎 PNG 그리고 캐릭터 그 다음에 돈 이런 3개 정도를 다운을 받아 볼게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정형화된 모양이 낫겠죠. 소스로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꽃잎, 그다음 꽃잎 PNG, 캐릭터 PNG, 그 다음에 돈. 자, 이렇게 구글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파티큘러는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학생들이 이렇게 설치를 했었죠. 저번에 우리 3D 스트로크 공부할 때 설치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파티큘러가 있을 겁니다. 이제 팩을 실행을 하시고, 우선은 파티클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여기 트랩 코드에 가시면은 이렇게 파티큘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펙트에 가면은 트랩 코드, 이펙트에 이 트랩 코드라는 거,
이 트랙 코드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파티큘러 또는 타이핑을 안 하시고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트랙 코드 안에 이렇게 자기 같이 설치되어 있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트랙 코드에 있는 모든 소스들은 무조건 솔리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컴프를 하나 만드시고, 예, 그리고 스퀘어 픽셀로 자, 뉴 솔리드 레이어에 뉴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름만 파티클이라고 주시는데, 이 사이즈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컴프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려 보여요. 한마디로 얘는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하고, 컬러는 무슨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파티클을 적용을 하지요. 파티큘러를 적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0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이 쏟아지는데, 3D 스트로크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은 같은 시리얼 넘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빨간 X자 그 워터마크가 뜰 수 있어요. 네, 집에서는 괜찮으시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파티클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의 옵션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 정원에 이제 물을 뿌리고 있어요. 물을 뿌리는데, 이 호수의 끝이 여기가 바로 나오는 곳이 에미터라는 곳이에요. 이미터, E-M-I-T-T-E-R 해서 이미터. 그리고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입자들이 뭐냐면은 얘네가 파티클이에요. 얘네가 파티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극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연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 이제 비가 오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여기가 이제 무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자, 무대고 여기서 비나 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옛날에 이제 사람이 뿌렸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기계 장치를 해놨어요. 스프링쿨러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스프링쿨러 자체가 이게 뭐에 해당할까요? 예, 얘가 나오는 곳은 무조건 2m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미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뿌려져 나오는 얘네가 바로 이 파티클이에요. 뿜어져 나오는 녀석들이 파티클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래떡 뽑는 그 기계를 방앗간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밑에는 이제 대야가 이렇게 큰 다라가 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죽이 돼서 요만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러한 곳을 통해서 그 가래떡이 이렇게 쭉 밀려 나와요. 이렇게 국수 뽑듯이 쭉 밀려 나오면서 얘네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식죠. 그래서 여기
이 겉에 이 면이 나오는 곳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라고요? 에미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결과물은 아까처럼 비나 눈 같은 느낌이 아니어도 연속이 되더라도 여기서 나온 이 결과물은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수영장이나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먹거리들 팔잖아요. 그 중에서 은근히 이제 사람들 잘 사 먹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긴 모양의 추러스 있잖아요. 그쵸? 추러스. 그러면은 이 가래떡 뽑는 이 기계의 그 단면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별 모양으로 해주면 그 추러스 모양이 이제 나오겠죠. 그쵸? 요때도 이 나오는 구멍이 2m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파티클이라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옵션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초반에는 간단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꽃잎이 날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파티클 자체는 이 에펙 자체 내에도 자, 이렇게 그 파티클 자체가 있어요. 얘네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이 파티큘러라는 녀석이 워낙 우리가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서 얘를 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딴 게 아니라 여기에 레이어에 가서 뉴 솔리드를 만들고,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이름을 파티클이라고 주고, 여기다가 이펙트를 그냥 적용을 한 거예요. 여기 파티큘러 이펙트를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펙트에 자, 여기 소스의 그 창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는 크게 2m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2m 딱 하면은 그게 분출되어 나오는 그 구멍, 거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파티클은 거기서 나와지는 입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피직스라는 곳이 있는데, 피직스라고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힘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에어, 그 다음에 중력, 그래버티, 그 다음에 에어 안에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쓰는 터블런스 필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에는 윈드와 터블런스 필드, 옵션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2m와 파티클, 그리고 피직스의, 즉 물리적인 그러한 힘을 여기서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버티, 그 다음 에어 밑에는 터블런스와 윈드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m입니다. 2m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구멍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particle per seco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 디폴트는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초에, 즉 30프레임에 자, 몇 개의 파티클이 발생하게 할 겁니다 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로 놓는다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30프레임에 하나씩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파티클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지션 X, Y와 Z인데, 자, X, Y에서 이 파티클이 뿜어져 나오는 그 2m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면 한마디로 그 호수를 움직이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포지션 Z가 있는데,
이 파티클 또는 3D 스트로크 이 트랙 코드에 있는 옵션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으로 세 축을 가지고 있어요. X축, Y축, Z축에 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디렉션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죠? 유니폼, 그 다음에 디렉셔널, 바이 디렉셔널, 그 다음에 디스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유니폼으로 되어 있으면은 사방팔방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여러분들 왜 분수 쇼 하는 데 가면 이렇게 구 모양으로 돼서 여러 방향으로 다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 샤워기처럼 또는 물총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디렉셔널이에요. 그 다음 바이 디렉셔널은 이렇게 양쪽으로 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바이 디렉셔널입니다. 자, 디스크는 좀 이따가 해보겠지만 이렇게 넓게 이것을 나오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우선은 90%는 디렉셔널로 주로 작업을 많이 해요. 디렉셔널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미터 타입이라 그래서 얘도 또한 나오는 구멍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그리드, 즉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주로 그리드를 놓고 그리드 모양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파티클을 역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라이트라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서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여기를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는 포인트 대신에 그리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을 자, 이렇게 디렉셔널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다른 옵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와 그 다음에 디렉셔널 이걸로 바꿔 놓으시고, 자, 에미터에서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면 뭐 그렇게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클 퍼 세컨드는 우선은 100으로 다시 늘려 줄게요. 자, 그래도 뭐가 나와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X, Y, Z 로테이션이 있어요. 즉, 이 샤워기를 이렇게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자, X축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얼마로 맞춰 보시냐면 밑으로 떨어지게, 자, 마이너스 90으로 우리 맞춰 볼까요? X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90으로 저는 맞춰 놓을게요. Y, Z는 이제 그대로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시초가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티클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지만 포지션 X, Y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위치를 화면 밖으로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velocity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모든 중요한 옵션들 바로 뒤에는 velocity 랜덤이란 게 이렇게 항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랜덤을 주지 않으면 그냥 정형화되어 있어서 되게 단순한 그러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랜덤이 들어감을 해서 훨씬 더 이제 다채로운 그러한 변이 값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각각의 옵션에 있는 랜덤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velocit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속도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velocity는 그 활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좋아요. 자, 만약에 이 velocity를 0으로 velocity 랜덤도 0으로 주고 자,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갑자기 파티클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움츠려들어서 발생은 하는데 얘네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즉 속도를 가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정지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벨로시티를 약간씩 올려볼까요? 자, 천천히. 자, 아까보다 좀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벨로시티를 무작정 많이 주면은 엄청 빠르게 이렇게 막 쏟아내죠. 그래서 벨로시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속도 또는 활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2m 사이즈, 에미터 사이즈 X, Y, Z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드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몇 축을 갖고 있냐면 두 개의 축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Z는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요. X와 Y를 이용해서 이 나오는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X와 Y를 조절을 해서 자, 얘를 더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에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여기는 요 정도까지만 놔두고요. 자,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티클의 옵션에서요. 자,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라이프가 1초 단위로 라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즉 3으로 돼 있으면은 3초, 즉 90프레임 동안만 생존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끝에 가서 뻑뻑뻑 하고 이제 없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서 쭉 내려오다가 3초 후에는 다 없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길게 떨어지기를 원하면 당연히 이 생명을 더 길게 해주면 되겠죠. 수명을. 자, 그래서 내가 몇 초를 원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늘리면 더 길게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라이프 랜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랜덤을 올려주게 되면 말 그대로 얘네가 어떤 것은 우리도 다 수명이 다 랜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것은 좀 더 오래 또 어떤 것은 일찍 없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랜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볼펜. 제가 여기가 지금 옆에 보면 말씀드리고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보호색처럼 배경을 검은색으로 보면 흰색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파티클 타입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즉, 저 나오는 입자의 형태를 우리가 바꾸어 줄 수가 있는데 한번 스피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얘를 글로스피어로 해주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약간 주변에 글로우처럼 뿌연 그러한 형태가 이렇게 잡혀요. 물론 그 페더 부드러운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스피어 페더를 줄여버리면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가 확 이렇게 선명한 모양에서 페더가 먹고요. 여기를 올려주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보여지지요. 자, 또 다른 모양은 뭐 많이는 안 쓰지만 이제 스타 모양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름 모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거지만 여기에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라는 것을 클릭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을 얘 대신에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 파티클 하나하나의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랜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을 많이 주게 되면은 어떤 녀석은 크게 태어나고요. 어떤 녀석은 좀 작게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 입자 하나하나의 그 크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오파시티는 자,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되어 있으면 다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선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파시티를 자, 줄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네, 투명도가 먹어서 아예 존재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오파시티 랜덤을 주면 어떻게 되냐? 예, 말 그대로 어떤 녀석은 진하게 태어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서로 변이 값이 서로 다르게 이 오파시티 랜덤을 주게 되면 네, 우리도 다 생김도 태어나는 것도 다 랜덤하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얘네도 여기에 각각의 랜덤 값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리고 거기에 오파시티 오버 라이프와 그 다음에 사이즈 오버 라이프는 제가 같이 한 번에 지금 이제 컬러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컬러는 뭐 우리가 그 입자들의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컬러 랜덤을 올려주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모든 휴 내에서 자, 이렇게 컬러 값들이 지정이 되지요. 그래서 컬러 랜덤과 컬러 값,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이즈 오버 라이프와 오파시티 오버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얘는 이 라이프 타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오파시티 오버 라이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열어봤더니 여기는 수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 옆에는 그 그래프를 좀 미리 프리셋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클릭을 하면 이 빨간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 얘를 클릭을 하면은 또 바로바로 변화가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을 하면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은 오파시티 오버라이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즉
처음에는 투명하게, 그러다가 점점 불투명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 투명하게 이렇게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즉 이 한 애가 태어나서 요 자기 색깔이 이렇게 수명을 다하면서 그 수명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나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된 걸 많이 쓰죠. 즉 처음 태어날 때는 진하게 태어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뿌옇게 투명하게 되면서 사라져요. 그죠? 나중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라이프가 길면 죽기 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라이프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변이차를 좀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비교적 실험체로 쓰는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생명의 주기가 좀 짧은 것들을 좀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내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려서 그 퍼센트를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직접 라인으로. 자, 그러면은 사이즈는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크게 태어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작아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를 처음에는 작게 태어났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게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사이즈 오브 라이프는 이 수명의 그 변화에 따라서 점점 죽기 바로 전까지 얘네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게 사이즈 오브 라이프와 오파시티 오브 라이프예요.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쭉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피직스라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직스. 자, 여기 피직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력, 그래버티, 그 다음에 에어, 바람, 그 다음에 에어 안쪽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터뷸런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우리가 이것을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잘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에디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리셋을 한번 해준 다음에 얘를 다시 처음부터 에디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만큼 여기 피직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화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피직스를 공부를 같이 저랑 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왜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 뭐 저도 종교는 다르지만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새벽에 고요한데 이제 잠에서 깨서 이렇게 자기가 호흡을 이제 하면서 기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어디선가 민들레 꽃씨가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방에 하나가 들어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새벽이니까 고요하고 아무 바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쵸? 네. 그런데 그때 어디서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얘가 어떤 움직임을 가질 거고요. 그러다가 막 밖에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돌풍이 막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가 막 많이 움직여지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파티클을 에디팅 할 때는 이러한 터뷸런스에 있는 또는 에어에 있는 그래버티에 있는 요 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입자를 내가 직접 하나하나 잡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민들레 꽃씨들을 내가 바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버티를 올려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중력이 세지니까 더 빨리빨리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디폴트로는 우리가 주로 0으로 놓고 쓰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 그래버티를 올려주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치를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에어에 가서 자, 얘네를 우선은 윈드만 볼게요. 스피는 좀 이따가 우리가 그 꽃잎, 그 다음에 캐릭터 이거 할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바람이 점점 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자, Y축으로, 즉 위아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은 자, 내려오다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윈드는 여러분들 그래버티하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버티는 무조건 아래에 대한 방향만을 갖고요.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Y, Z에 대한 모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에디팅을 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터뷸런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터뷸런스는 자, 돌풍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난기류, 이러한 영화 제목으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펙트 사이즈라는 것을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 보면 자, 얘가 수치가 작을 때는 잘 몰라요, 그죠? 뭐가 바뀌나. 그런데 자세히 보고 수치를 올려 보면 자, 얘가 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러한 그 변이 값을 가져요. 무엇으로? 어펙트 사이즈로. 그러니까 즉 사이즈에 랜덤한 값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포지션을 하면 어펙트 포지션에다가 주게 되면은 자, 얘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되게 좀 까불까불 하면서 계속 그 움직이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동감 있다 그럴까요? 좀 더, 그죠? 얘네가 그 변이 값이 많이 주면 줄수록 저렇게 그 자기 자체가 움직여지는 그 변이 또는 랜덤, 이 부분에 이제 터뷸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재미난 그러한 움직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우선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리셋을 한번 하고,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눈이 오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진짜 눈 같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듯한. 자, 리셋을 하면은 또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자, 이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초기화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에미터를 자, 나오는 구멍을 자, 그리드로 바꿔 볼게요. 자, 그리드로 짠 바꿔서, 그리고 디렉션을 자, 유니폼이 아닌 디렉셔널로 바꾸고,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뿜어져 나오도록 자, 로테이션을 살짝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90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줬어요. 아까 이제 하다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갔었는데, 이 디렉션 스프레드는 말 그대로 0을 하게 되면은 일자로 그대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를 올려주면 나오는 그 뭐랄까요, 각도를 바꿔주죠. 얘는 퍼센테이지라서 얘를 50으로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180도의 각도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요. 만약 여기를 100%로 해주면은 360도로 사방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근데 뭐 지금은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에 에미터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 봅시다. 그래서 X축을 좀 넓게, 그 다음 Y축도 넓게, 자 해서 자 좀 넓은 영역에서 얘네가 쏟아져 나오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뿅뿅뿅 나오는 이 처음 시발점을 여기에다 놔두지 말고 여기 포지션 X, Y를 이용해서 자 화면 위쪽으로 얘를 올려서 자 얘가 저 하늘 위에서 자 이렇게 떨어지도록 우선은 위치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려오다가 말고 얘네가 뿅뿅뿅 하고 없어지죠,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파티클에 있는 라이프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에미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우선은 설정을 해놨고, 자, 근데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게, 자,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솔리드는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는 이제 이렇게 직접 움직이시는 일이 없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딱 그 솔리드 있는 데만 얘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리드를 이 컴프를 꽉 채워놓고 있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가 이 바닥 끝까지 쭉 내려올 수 있도록 파티클에 가서 라이프를 늘려줍시다. 자, 라이프를 늘려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밑으로 다 떨어져 내리죠. 네, 라이프를 올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하나, 만약에 얘네가 처음에부터도 화면에 꽉 차있게 하고 싶어요. 자, 처음에부터도 이 화면 전체에 날리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요게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3D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마이너스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프레임을. 근데 우리 에펙은 우선은 미니멈이 0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1로 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요 솔리드를 만들고 여기다 파티클을 주게 되면 그 처음 파티클이 생성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점을 이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이 파티클이 여기서부터 내려지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내려지니까 자 얘를 자 여기 가운데를 잡고 여기 끝을 잡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가운데를 잡고 자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시면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옵셋 값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내가 밀었으니까 그 시점이 맨 앞쪽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지고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이 0프레임부터는 이 파티클이 전체를 이렇게 감싸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옵셋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선 우리 아까 가지고 왔던 소스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구글에서 다운받았던 소스를 불러옵시다. 자, 세 개를 다 우선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플라워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얘 자체는 눈을 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소스 자체는 눈을 끄셔야 되겠죠?
자기 혼자 뻘쭘하게 있는 것보단.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자들하고 이 플라워 잎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여기 이미터가 아니라 파티클에 가서 파티클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우선은 바꿔주세요. 스프라이트. 자, 여기에 파티클의 이 입자를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스프라이트로 바꾸면 어떤 옵션이 이제 활성이 되냐면, 여기 텍스처라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지금 이 컴프 내에 있는 레이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왔던 플라워를 선택을 하면,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죠. 자기 파티클 이거 선택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워를 짠 선택을 하면, 그때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은, 네, 이 그 나뭇잎, 꽃잎으로 요 객체들이 다 바뀌었어요. 자, 얘네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사이즈에 가서 사이즈를 키워주시면은, 자, 요 소스들이 더 커지겠죠. 그쵸? 예? 잘 안 들려요. 아, 예. 여기 파티클 타입을 가서 스프라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텍스처의 레이어라는 곳이 이렇게 활성이 돼요. 거기로 들어가서 이 꽃잎을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로 안 가지고 왔네요. 예. 아니, 이 여기에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를 닫고. 왜 맨날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딱 부분을 이렇게 놓치니까 맨날 이렇게 홍접거든요. 몇 분을 이렇게 안 나가다가 여기 이제 채팅을 했잖아요. 이 일이 바뀌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사이즈라고 해요. 자, 근데 얘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좋다. 이 하나 더 쌓여올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자들이 자, 이제 빙글빙글 돌도록 한번 에디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로테이션에 가셔서 자, 여기 보면은 로테이션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로테이션. 자, 어디에 있냐면 파티클. 이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실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텐데, 자, 먼저 2m로 내가 가서
에디팅을 해야 되는지, 또는 파티클로 가서 내가 에디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소스를 넣었을 때 이 소스에다가 또 파티클을 또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솔리드에다가 파티클을 적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파티큘러가 이게 워낙 이게 길다 보니까 이 파티클에 이 이펙트를 준 게 지금 내가 하나를 줬는지 두 개를 줬는지 세 개를 줬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파티클을 또 주면, 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디폴트화 되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주었던 파티클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두 번째 파티클이 자기가 여기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보면 아무리 이 첫 번째 옵션을 에디팅을 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거를 당연히 지워 주셔야 되겠죠. 파티클 2를. 네. 그래서 요거를 정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떠한 에디팅을 할 때 이 파티클 솔리드 이 녀석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가 옵션을 에디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로테이션에다가 한번 느낌을 보면서 에디팅을 해볼게요. 자, 로테이션을 주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자, 로테이션을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뺑뺑 도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요것만 준다고 도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 입자들의 그 돌아져 나와 있는 부분을 에디팅 하는 거고, 랜덤 로테이션을 주게 되면 각자가 나올 때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을 서로 랜덤하게 줄 수가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로테이션 스피드 Z라는 곳에, 로테이션 스피드 Z라는 곳을 너무 많이 주면은 좀 웃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뺑뺑뺑뺑 도니까. 저러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스피드 Z를 한 뭐 0.2 뭐 이렇게 주시면 얘네가 좀 더 이쁘게 자기 스스로 약간씩 돌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입체라기보다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게 플랫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살짝 또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파티클 타입이라는 곳에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스프라이트로 해서 텍스처를 여기다 적용을 해줬는데, 자, 여기 스프라이트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보면 텍스처드 밑에서 세 번째 폴리건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드 폴리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가 각각의, 물론 좀 되게 뭐랄까 플랫한 느낌이 여전히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갖는 그러한 입자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스프라이트는 우리 카메라에서만 보일 때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이 형태 자체에다가 세 개의 축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카메라를, 자, 여기에다가 레이어에 가서 뉴 카메라, 레이어에 가서 뉴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 이너블 뎁서 필드를 체킹을 해 줍시다. 자, 카메라에 이너블 뎁서 필드를 체킹을 하고, 요건 나중에 밖에서도 체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OK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카메라 선택하고 A를 2번 누르면 자, 이렇게 줌, 뎁스 오브 필드, 그 다음에 어파처, 포커스 디스턴스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여기 어파처를 약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깊이감을 포커스를 주었기 때문에 나름의 그죠? 이 깊이감이 들어가서 아까보다는 좀 더 그 다양한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꽃잎 대신에 자, 이제 다른 그림을 또 넣어서 그 형태를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에 다른 소스를 넣고 걔는 또 자체적인 눈은 꺼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에 가서 자, 그림을 레이어를 자, 또 다른 것으로 자, 요거는 왜 뜨냐면 소스가 이제 좀 크게 들어올 땐 요런 것이 뜰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작게 20에서 100 픽셀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선은 바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보면 자, 이렇게 캐릭터들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줄여서 연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실제로 에펙은 아니었지만 이제 시네마 4D나 마야 등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반지의 제왕 같이 이렇게 몇천 명의 막 그런 군사들이 막 간다거나 그럴 때도 또는 벌 때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할 때도 이제 파티클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을 하죠. 지금은 안 움직이는 거지만 이제 그걸 할 때는 움직이는 몇 개의 그 그림을 그거와 이제 바꿔치기 해서 다양한 느낌이 되고 파티클끼리 또 이렇게 서로 반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달러도 돈도 한번 넣어 보시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를 하면 거기다 터블런스도 한번 줘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돈이 떨어지는 물론 이제 이 돈이 정말 좀 휘어지고 그러려면은 풀 3D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2D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죠. 네. 어디요? 어떤 데이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펌프 자체를 올릴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검색을 빼기가 없어서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또는 근데 사실은 이게 검색이지만 여기처럼 이거는 투명하게 다른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배경을 뭐 우리가 원하는 걸로 그라데이션으로 바꾸죠. 네. 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에 있잖아요. 이거를 거리별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요 카메라에 좀 가까운 본 이거 렌더링 그것만 하고 그러면 다 알파가 있겠죠. 그다음 멀리 있는 거 렌더링하고 사람을 렌더링하고 이제 레이어별로 맨 밑에 멀리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사람 있고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 이렇게 해서 렌더링하고 어디를 렌더링? 아니요, 이거를 따로 없어. 그걸로 이제 발생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네, 파티클을 두세 개로. 소스를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 적응을 시켜야 이 레이어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잠깐 쉬었다가, 10시 10분에 제가 분명히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손님들 손님의 파티 여기다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요 예제를 하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85번인데 보면 간단하게 그 배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띠를 만들고 파티클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티클이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부스러져서 날아가는 파티클이 한 3, 4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라인처럼 만들어지는 파티클이 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게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이제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투명한 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쵸? 이 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용해서 한번 천천히 저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뉴 프로젝트를 자, 만드시고